3부.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6가지 설득의 기술. 제5장.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먼저 논의하지 말라.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라. 나와 상대방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라.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돌아오는 대답이 네와 같은 동의할 수 있는 말이도록 아니요 라는 말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라. 오버스트리트 교수에 의하면 아니요라는 반응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라고 한다. 일단 아니요라고 말해버리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말을 계속 고집하게 된다. 나중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도 자존심이 걸리는 것이 사람이다. 일단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고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련한 연사는 처음부터 네라는 반응을 여러 번 이끌어낸다. 청중의 심리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패턴은 아주 분명하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 온몸으로 거부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네 그래요 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말할 때는 몸 또한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네 그래요 라는 대답을 많이 유도하면 할수록 궁극적인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앞서 봤듯이 아주 간단한 테크닉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원리를 얼마나 소홀히 하는가?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상대방의 적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기 중요함을 느끼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남편이나 아내, 고객이나 학생 등을 상대로 아니요라고 말하게 해보라. 이 거센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려면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은행원 제임스 에버스는 이러한 네네 테크닉을 이용하여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에버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구자 개설을 하겠다기에 늘 사용하는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선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었더라면 양식에 따라 쓰지 않은 구자는 개설할 수 없다고 단언했을 겁니다. 그렇게 잘라 얘기하면 간단해지죠. 은행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가르쳐줄 뿐 아니라 은행의 규칙이나 규정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셈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고객이 되려고 온 손님에게 불쾌감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강좌에서 배운 원칙을 적용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행이 원하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로, 무엇보다도 고객으로부터 네네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 말에 동의했습니다. 기입을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준 뒤에 하지만 만일 손님께서 이 구자를 갖고 계신 채 사망하신다면 법적 상속인에게 이 구자를 이체시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고객은 네 그렇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미리 서류에 상속받을 사람을 적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의 희망사항이 지체 없이 시행될 테니까요 라고 말하자 고객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고객은 이러한 정보 요구가 은행의 편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자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은행을 나서기 전에 제 권유에 따라 어머니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신탁 구자를 개설하고 어머니에 관한 질문에도 기꺼이 응답해 줬습니다. 이 일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하도록 했더니 그는 문제가 된 부분은 잊어버린 채 저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테네의 천덕꾸러기인 소크라테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두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람이 된 것이다.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화술은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나갔다. 상대방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기를 쓰고 반대했던 어떤 결론을 상대방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스스로 수용할 때까지 계속 질문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질문을 지적하고 싶을 때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처럼 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자. 2부 마음을 여는 6가지 대화의 기술 제6장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의 힘. 어느 날 나는 등기우편을 붙이기 위해 우체국에 들렀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등기부 직원의 얼굴이 보였는데 아마도 그는 날마다 반복되는 우편물 계량, 거스름돈 계산, 수령증 발부 등의 일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기분을 풀어줄 방법을 생각해봤다. 방법은 있었다. 바로 그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내가 정직하게 저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던 나는 곧 그에게 칭찬할 만한 점을 찾았다. 나는 그 직원이 내 편지를 개량하고 있는 동안 감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 저도 당신과 같은 머리카락을 갖고 싶군요. 색이 참 예뻐요. 그러자 그 직원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는데 금세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글쎄요, 옛날보다는 색이 많이 바랬어요.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는 젊은 시절의 윤택한 색깔보다 약간 바랬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참 매력적이라고 다시 말해줬다. 그는 무척이나 기뻐했고 우리는 잠깐이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날 그 직원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멋있는 머리카락이야. 언젠가 공개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 했습니까? 무엇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냐고? 우리가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지 조그만 행복을 나누기 위한 칭찬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만일 우리의 영혼이 시어빠진 사과 한쪽보다도 크지 못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긴 그렇다. 나는 그에게서 무엇인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다. 보상을 받지 않고 그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오랜 동안 기억 속에 남을 테니 말이다. 인간의 행동에는 대단히 중요한 2가지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따르면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 법칙을 지키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고 오랫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법칙은 다음과 같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라.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욕구라고 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욕망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욕구이다. 인간이 문명을 진전시켜온 것도 바로 이러한 욕구의 발로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누군가가 그를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만 해준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